안녕하세요. 정보 처리와 관리 2학기 수행 연습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파일을 열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함수,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정렬, 부분합, 목표값 찾기까지 했죠? 오늘은 시나리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첫 번째는 이미 좀 풀어져 있습니다, 지금. 풀어져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셀 이름, C10 셀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죠. 집행의 합계라고. 그 다음에 D10 셀 이름은 집행률 계. 이렇게, 이름을 먼저 줘야 됩니다. 근데 이름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여기 이름이 잘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하는 거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었을 때,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 삭제하는 방법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에 들어가면요. 수식에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름 관리자에서 여기서 이름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Shift 키를 누르고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해주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서요. 다 삭제하겠습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여기 안 나타나죠?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가 데이터의 시나리오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가 있는데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시나리오에서 해야 될 거는 시나리오는 뭔지는 아시죠? 시나리오는 가상으로 두 가지 또는 이게 뭐 127개까지 가능한데 예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연개발 예산 과목별 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집행률 개요가 변동하는 경우 있죠. 바뀌는 경우. 얘가 지금 60.44인데 80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합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거를 시나리오로 짜는 겁니다. 자, 시나리오 하는 방법은 먼저 이름을 줘야 됩니다. 셀의 이름을. 그래서 C10을 집행액 합계. 그래서 C10을 클릭하고요. 여기다가 집행액 합계. 합계라고 정확하게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옆에 집행률 계. D10은 집행률 계죠. 그래서 여기다가 집행률 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셀 이름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이름이 안 나오고 셀 C10, D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제일 먼저 넣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차례대로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고요. 시나리오 이름 첫 번째는 비율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비율 인상 라고 넣어주고요. 변경 셀은 집행률 계가 되겠습니다. 집행률 계는 여기 D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D10 그대로 D10이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이거를 지우고 여기 D10 셀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달러가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눌러준 다음에 이 집행률 계 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80. 그래서 8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확인. 네. 비율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만들어 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비율 인하. 이름, 그 다음에 그대로 D10.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확인. 그 다음에 값이 50으로 바뀌어야겠죠? 50. 확인. 네. 그럼 시나리오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만들었고, 시나리오 요약 시트. 요약 시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약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요약을 클릭하고,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네. 집행액 합계가 이게 바뀌는 거죠. 이 집행률에 따라서 집행액 합계가 바뀌기 때문에 C10 그대로 두고 확인 누르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깁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율 인상 80일 경우에 집행액 합계가, 비율 인하 50일 경우에 집행액 합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시나리오 2, 시나리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요. 이번에는 할인율이 변하는 거죠. 변동이 되고 총이익 합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인데 이 표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옆으로 옮겨 가지고요. 보시면 등급이 일반과 골드가 있는데 할인율이 달라요. 그래서 15%, 20%인데 이게 할인율이 인상일 경우 시나리오는 20%, 25% 될 경우에 총이익 합계가 이익금 합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할인율 인하는 일반 10%, 15%일 경우에 총이익금 합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이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첫 번째, B13 셀의 이름을 일반. 자, B13, 여기죠? 여기를 이름을 줍니다. 그 다음에 C13 셀의 이름은 골드. 그 다음에 G10 셀의 이름은 총이익금 합계. G10은 여기죠. 총이익금 합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되죠. 자, 만들어 볼게요. 자,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가서 추가해주고 이름을 할인율 인상이죠. 자, 변경 셀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반과 골드. 자, 일반은 여기 셀에 보면 B13이죠. 그래서 이 G10을 지우고 B13 셀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또 골드를 넣어야 되죠. 골드를 넣을 경우에는 콤마를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골드는 C13이죠. 그래서 C13 두 개가 들어가겠습니다. 두 개. 이것도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속 콤마 해가지고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그러면 일반이 20%, 25%죠. 골드는 일반은 20%. 자, 0.15를 0.25 해도 되는데 그냥 20%라고 넣어도 되겠습니다. 퍼센트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다음 골드는 25%라고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네,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20%, 25% 확인. 네. 시나리오 1이 만들어졌고요. 자, 두 번째
할인율 인하. 할인율 인하. 변경세는 그대로죠? 그러면 확인 누르고요. 자, 일반은 10%. 그래서 여기를 10%라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골드는 15%. 15%.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요약 시트. 요약 시트 클릭. 여기서 분석 작업 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무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시나리오 2 옆에다가 만들면 되겠어요. 요약을 누르면 자동으로 G10 바뀌는 값이 선택이 됩니다. 결과 셀이 G10이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다음 피벗 테이블 넘어가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서, 요약, 피벗이 요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약 테이블, 요약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시트의 A19셀에 나타내시오 해서 여기다가 만드는 건데요. 자, 피벗 테이블은 먼저 블록을 씌워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씌운 다음에 데이터에 가 아니고 삽입에 가면 되겠죠. 이거는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삽입 메뉴의 맨 왼쪽에 피벗 테이블 거기 들어가서 자, 이렇게 선택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범위가 미리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이제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동일 시트의 A19셀에 만드는 거니까 기존 워크시트 선택해주고 위치는 A19 셀을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위치와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가 생깁니다. 요거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합금명 필드, 합금명을 필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합금명을 끌어서 필터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위는 직위를 끌어서 행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명을 부서명을 끌어서 열에다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값의 기본급의 평균, 그래서 값의 기본급을 끌어다가 값에다 넣어주는데요. 근데 평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평균. 근데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죠? 이 합계를 평균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값필드 설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면 여기에 합계를 평균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바꾸고 확인 눌러주면 값이 평균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피벗 테이블의 빈 셀을 샵 기호로 표시하시오. 자, 빈 셀이 있는데요. 샵 기호로 표시하시기 위해서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빈 셀에서 그런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갑니다. 옵션에 들어가 보면 빈 셀의 표시가 있어요. 자, 레이아웃 및 서식에 빈 셀 표시 여기다가 샵 기호를 넣어주면 그 샵 기호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값 영역 표시 형식은 첨단위 구분기호 형태로 심플 스타일, 허용, 이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값을 블록을 씌운 다음에 심플 스타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표시 형식에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렇게 콤마를 해주면 표시 형식에서 첨단위 구분기호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피벗 테이블 값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 줘도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블록을 씌운 다음에 콤마를 해줘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열의 총합계를 해제하시오. 자, 총합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 해제하라는 얘기는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오른쪽 버튼, 피벗 테이블의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보면 거기에 요약 및 필터에 총합계 표시하는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없애주면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없어지죠. 그 다음에 현재 시트의 회계부만 나타내시오. 자, 인사부, 회계부, 영업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열 레이블 콤보 박스를 선택하면 필터 기억나죠? 필터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회계부만 나타내고 싶으면 회계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부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피벗 테이블 2를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표를 블록을 씌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안 씌워도 커서가 이렇게 표 안에 있으면 자동으로 잡힙니다. 삽입 눌러서 피벗 테이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는데 씌워주는 도 괜찮습니다. 씌워주거나 안 씌워줘도 커서 안에 있으면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범위를 잡은 다음에 아까처럼 기존 워크시트에 A20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20 셀을 선택을 해주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보시면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문구류 납입 납품 현황 표에 납품일자는 필터. 그래서 납품일자를 끌어다가 필터에 놓고요. 지역은 행. 지역을 끌어다가 행에다 놓고요. 제품명은 열. 제품명을 끌어다가 열에다 놓습니다. 처리하고 값에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의 합계를 계산하시오. 자, 값에는 납품 수량과 납품 총액을 끌어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값이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시그마라는 값이 생겨요. 이거 기호를 열에 있는데 이거를 행 영역으로 이동하시오. 이래 있죠? 그래서 시그마 기호를 행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식이 바뀝니다.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 합계만 설정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의 총 합계만 나타내고 행의 총 합계는 없애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피벗 테이블의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보면 자, 요약 및 필터 거기에 행 총합계 표시를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열 총합계 표시만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자, 이렇게 열 총합계만 나타나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데이터표 보도록 하죠. 데이터표는 계산값 있죠? 여기 합계가 이 계산값을 돼 있는데 전산 점수가 60점일 경우인데 60점이 아니라 60점, 70점, 80점, 90점, 100점일 경우의 값들. 그 다음에 회계도 마찬가지예요. 70점인데 여기에 60점부터 100점 사이. 그럴 때 값들을 합계값을 구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중간고사 성적표에서 상경회계 전산 점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다.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전산과 회계 점수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변동될 때 합계의 변화, 합계값의 변화를 나타내시오. 자, 여기서 간단합니다. 여기 첫 번째 셀 있죠? 여기에 합계를 계산식을 넣어줘야 돼요. 합계 계산식을. 그래서 이 셀을 선택한 다음에 수식 셀에다 는 해주고 합계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똑같이 210, 21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표 전체를 블록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메뉴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에 들어가시면 행 입력 셀. 자, 행은 이거죠. 행. 예, 이게 행입니다. 첫 번째 행에 들어있는 값. 이게 전산이죠. 그래서 행 입력 셀은 전산. 원래 여기 전산 있던 셀 B5 셀을 선택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열 입력 셀은 뭐냐? 회계죠. 회계 값이 있는 거니까 회계는 요거죠. B4 선택해주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값이 계산이 됩니다. 표가. 마찬가지로 데이터표 2 해보죠. 자, 이번에는 대출금, 연이율, 대출기간을 이용해서 대출자금 월 상환액 요걸 구한 거죠. 요걸 구하는 건데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연율과 연이율, 이율 요거죠. 그 다음에 대출기간은 요거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구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 꼭지점에 셀에다가 빈 셀에 선택을 하고 는 해주고 월 상환액 선택해주고 계산해주는 셀을 선택해주고 엔터. 그럼 똑같이 구해졌죠? 자, 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표 들어가서 행과 열이 있죠. 자, 행은 이거죠? 행. 첫 번째 행 제목. 첫 번째 제목이 연이율. 자, 연이율은 요거죠. C4. 그 다음에 열 입력 셀. 열은 대출 기간. 이렇게 쭉 왼쪽 열이라고 보면 되겠죠. 왼쪽 첫 번째 열. 거기에 있는 게 대출 기간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대출 기간 원래 셀인 C5 선택해주고 확인. 네. 이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통합 2번만 할게요. 자, 데이터 통합은 여러 표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 기능을 위해서 표 1, 표 2, 표 3 제품별 판매 실적 여기에도 보면은 첫 번째 행에 제목 필드가 있죠. 첫 번째 열에 제목 필드가 있고요. 그래서 자, 블록을 씌운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통합에 들어가서 자, 뭘 계산하는 거죠? 평균을 계산하는 건가요? 제품별 판매 실적의 평균. 그러면 여기가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되고 첨조, 첫 번째 표, 첨조를 클릭하고 첫 번째 표에 필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표죠. 선택하고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를 선택하고 또 추가. 또 세 번째 표를 선택하고 추가. 여기서 주의할 거는 사용할 레이블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행에 제목 필드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주고 왼쪽 열도 마찬가지로 제목 필드가 있죠.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원본 데이터 연결은 이제 다른 시트에 있을 경우에
결과에 따라서 요 값이 변화함에 따라서 요 값이 바뀌게 할 때 씁니다. 여기서는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평균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이 세 개의 표에 값들을 합쳐서 평균을 구한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매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 버튼이나 단추나 또는 도형을 클릭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을 해주는 거죠. 자, 매크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일 메뉴에 맨 밑에 옵션, 옵션에서 리본 사용자 지정, 여기에서 오른쪽에 개발 도구 메뉴를 체크해 줘야지, 체크해서 개발 도구 메뉴를 가져와야 됩니다. 자, 개발 도구 메뉴에 보면은 이제 매크로가 있죠. 매크로 기록도 있고요. 자,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요거부터 하면 됩니다. 이게 쉬워요. 단추부터 만들어 줄게요. 자, 개발 도구의 삽입 메뉴에 가면 거기에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단추가 있죠. 단추를 클릭하고 단추를 그려줍니다. G3에서 H4. G3에서 H4인데 이게 가렸네요. 일단 여기다가 그려놓을게요. 그려놓고요. 아니에요. 이걸 옮겨놓고 하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단추가 만들어졌는데 삭제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잘라내기 해서 없애고요. 자, 요거 내리고 하겠습니다. 네, 내릴게요. 자, 개발 도구 메뉴에 삽입 메뉴에서 단추 클릭하고, 자, 시트 G3 여기죠. 여기서부터 H4까지 클릭해서 그려야 되는데 지금 뭐 잘못 그렸네요. 지금 또 삭제를 하고 다시 그려볼게요. 삽입 메뉴에 단추, 자, 그리고 매크로 이름. 자, 매크로 이름이 떴죠? 매크로 이름을 총점이라고 주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총점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매크로를 이제 기록해야겠죠. 만들어야 됩니다. 기록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누르고, 자, 매크로 이름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할 거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확인 누르면 지금부터 이제 기록이 됩니다. 여기 기록 중지라고 또 있죠? 기록을 다 한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눌러줘야 돼요. 자, 총점을 구해보죠. 총점은 소형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이다. 그래서 는 하시고 소형 인증 플러스 직무 인증, 간단하죠? 엔터 치고 얘를 이제 채우기에서 다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다 구했다라고 블럭 씌워진 걸 해제해 주는 겁니다. 없애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 중지 누르면 매크로가 만들어졌어요. 끝입니다. 첫 번째 매크로가 만들어졌어요. 확인해 볼게요. 얘를 다시 지우고요. 단추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죠. 자, 다음에 여기 단추를 생성하고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하는 거. 자, 총점으로 바꿔볼게요. 단추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얘를 텍스트 편집 들어가서 여기를 총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매크로, 채우기 매크로 만들어 보죠. 채우기 매크로는 도형, 기본 도형의 빈면. 자, 도형은 삽입 메뉴에 있습니다. 삽입 메뉴에 도형에
기본 도형, 빗면을 찾아줍니다. 빗면, 사각형 빗면이죠? 빗면 클릭해주고 G6H7 이거 꼭 맞춰줘야 됩니다. G6H7 G6H7 맞춰서 그려주고요. 이번에는 창이 안 떠요. 바로 안 뜨면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그냥 우클릭 해가지고 우클릭해서 거기에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어요. 우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들어가서 이름을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 똑같이 이제 채우기 그 다음에 기록해서 만들어줘야겠죠. 자, 채우기를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확인. 자, 채우기는 A3, 23. A3부터 23의 셀을 선택해주고 채우기 색으로 노랑을 채워주는 겁니다. 자, 채우기 색 노랑 채워주고 다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맨 앞에 셀 클릭. 블록을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보면 매크로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기록 중지 클릭해서 이제 그 기록을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대로 이걸 돌려야겠죠? 그래서 얘를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채워지죠. 이렇게. 자, 여기에 도형을 클릭했을 때 채우기 매크로를 실행 들어가고 텍스트를 채우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클릭 해준 다음에 텍스트 편집 거기다가 채우기 여기까지 해주면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1이 있고요. 2가 있는데 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차트를 만들어서 주어진 차트 조건, 주어진 조건에 따라 차트를 작성하시오. 자, 인사부를 제외한 부서의 기본급 보너스를 묶은 세로 막대형 형태로 나타내시오. 자, 한번 나타나겠습니다. 부서명. 자, 부서명을 블록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 부서명과 기본급 보너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로 블록을 씌워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급하고 보너스 또 씌워줍니다. 그런 다음에 삽입 메뉴에서 차트 추천 차트가 있어요. 클릭해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이 나오죠. 이거를 그대로 확인해서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만들어준 다음에 지금 보면 인사부를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사부를 없애야 되는데 인사부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에 차트 디자인에 보면 데이터 선택 메뉴에 들어가 보면 행렬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행렬 전환을 해보면 여기서 인사부를 제외한다. 그럼 여기에 제거가 있죠. 인사부 선택하고 제거해주고 다시 행렬을 전환하면 원래대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부를 없애는 또 되겠습니다. 없애면 되고요. 차트 제목은 여기 클릭해서 퇴직금 정산 내역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요. 또는 퇴직금 정산 내역 이렇게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셀에다가 는
해서 이 셀을 선택해주면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네, 그래서 넣어줘도 되고요. 자, 차트 위치는 A11에서 G24. 그래서 차트 위치는 요거 맞춰줘야 됩니다. A11, G24.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세로축 주눈금 간격 4,000으로 나타내시오. 지금 2,000씩 올라가죠? 요걸 4,000씩 차이가 나게 하는 거니까, 네, 요 주눈금을 클릭을 해주고요. 얘만 클릭을 해줍니다. 주눈금. 얘만 선택이 되게 하고, 우클릭해서 서식에 들어갑니다. 축서식. 네, 축서식 들어가면 서식창이 뜨죠? 여기서 단위가 주눈금 간격이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4,000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꼭 엔터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4,000, 4,000씩 증가하죠. 그 다음에 영업부의 보너스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영업부의 보너스는 요거죠. 요거 한번 클릭하면 보너스가 다 선택돼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영업부만 표시되죠.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데이터 레이블 값은 여기 차트에서 디자인에서 차트 요소 추가가 있습니다.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들어가서 바깥쪽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레이블 값을 어디다 표시하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요. 자, 그거를 여기 클릭해서 바깥쪽 표시, 그냥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차트 2 한번 볼까요? 차트 2는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자, 여기서 별정 통신 서비스 계열이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 자, 1번부터 해볼까요? 자, 별정 통신 서비스, 요 색깔입니다. 자, 별정 통신 서비스는 얘죠. 얘 선택하고 삭제하면 됩니다. 델리트 키 또는 우클릭해서 삭제 누르면 별정 통신 서비스가 없어지죠. 제거가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종류를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시오. 자,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차트 디자인에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에 들어가서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누적 세로 막대형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다음 보니까 여기가 계열이 값이 달라요. 여기에 14,000까지 돼 있죠? 그리고 2만씩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축을 클릭을 하고요. 우클릭해서 축서식이 나와 있네요. 여기에서 텍스트 옵션 채우기 돼 있고 축 옵션 가보면 여기 있죠. 축 옵션에 요거 축 옵션 클릭해보면 최소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값이 0 맞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은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14만원으로 바꿔주고요. 엔터. 그 다음에 간격은 2만씩 증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이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되도록 하라. 자, 이 차트 제목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차트 제목이 없다 그러면 여기 차트 요소 추가 있죠? 차트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에 차트 위 이렇게 해주면 차트 제목이 나와요. 추가가 돼요. 자, 요거의 제목 내용을 A1 셀과 연동하라는 얘기는 차트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셀에다가 는 해서
A1 셀, 이 셀을 클릭해주면, 그리고 엔터 쳐주면 이렇게 똑같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연동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이 바뀌면 여기 제목도 같이 바뀌어요. 다음 볼게요. 4번. 부가통신 서비스 계열의 2020년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해라.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안쪽 끝으로 나타내라. 자, 2020년 부가통신 서비스 얘인데 얘 클릭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선택이 되죠. 거기서 차트 디자인에 여기서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 자, 데이터 레이블을 안쪽 끝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안쪽 끝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은 전체 계열의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를 각각 0%로 설정하시오. 자, 이거는 계열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자, 우클릭 해줘서 데이터 요소 서식에 들어가면 거기에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와 간격 너비가 있어요. 이거를 각각 0으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0 엔터. 그 다음에 간격 너비 이것도 0 엔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나머지 차트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